이제 막바지라서 유형 17부터 가는데, 자, 지금 16까지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4가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형태가 다 끝났습니다. 일단 자극한, 우극한, 뭐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다 배웠고, 이제부터 17번부터는 그것을 활용해서 뭐 식으로 나와 있는 뭐 그걸 활용해서 값을 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지수가 존재하는 식에서 어떤 권리인지를 판단해서 어떤 방법으로 풀어서 그 미지수를 찾아낼지, 그 방법들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첫 출발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122번 가볼게. 자, 122번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앞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건데 모든 걸 통틀어서 하는 말이 다항함수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3차 함수까지 너희는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물론 3차 함수 그래프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식 자체는 나오게 된다는 뜻이야. 자, 그랬을 때 그 1차, 2차, 3차가 다항함수인데 다항함수라는 개념은 1차, 2차, 그 다음에 뭐 3차 나중에 이렇게 배우게 되겠죠? 그럼 특정 어떤 x값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극한하고 우극한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점 찍혀 있는 a에 대한 함수값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항함수라고 나왔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특정 리미트 x값이 a로 갈 때 fx 극한값하고 f의 a에 대한 함수값하고 서로 같다라는 요 내용을 먼저 머릿속에 두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는 내용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니까 잘 하나씩 개념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오늘하고 토요일이 거의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될 거야. 자, 그렇다면 일단 x값이 1로 가겠대. 자, 그런데 분모 fx는 0이 되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분모 쪽에서 우리가 극한값이, 자, 요런 거 하나 있다. 유리식. 자, 저런 분수식으로 돼 있을 때 이 여기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모. 자, 그래서 유리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 값에서는 무조건 불연속이다. 자, 이 불연속이라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하고 똑같다라는 걸로 요것도 하나 표시를 해 두시고, 이제부터는 딱 식을 보자마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 다음에 2단원 넘어가서 불연속인 x값을 찾는 방법들을 이제 하나씩 연습을 할 겁니다. 진짜 1단원만 잘해놓으면 2단원의 첫 출발 한 10번 유형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무난하게 진행이 될 건데, 뭐 11번 유형부터는 물론 함수의 연속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개념 하나하나를 천천히 잘 익혀두고 좀 정리를 한번 해서 어떤 노트에 좀 모든 단원별로 개념을 정리해 놓는 거 좋다. 자, 그러면 딱 보면 fx,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은 없으니까 요거에 대한 극한값은 무조건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딱 봤더니 풀마 1. 그런데 일단 1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1을 집어넣어서 0되고 1을 집어넣어서 0되네. 그런데 극한값은 존재했네. 그럼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문제는 0분의 0꼴에 관련된 문제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0분의 0꼴이라는 것은 다항식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 유리식이죠. 자, 그럴 때는 0분의 0꼴을 만드는 인수를 약분하고 그 다음에 대입하기만 하면 극한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얘를 뭐 너무 자세하게 인수분해할 필요 없이 얘를 이렇게 해놓을게. x제곱 마이너스 1 하고 x제곱 플러스 1까지만 인수분해를 할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1을 집어넣어서 0 되는 인수만 제거를 하면 되니까. 자, 그럼 저렇게 인수분해를 일단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 0분의 0꼴을 만드는 1을 집어넣어서 0되는 인수를 이렇게 약분을 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세 번째 대입을 할 때 분자에 대입하니까 2가 있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니까 분자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모는 대입할 게 없죠? 이렇게 되면 얘가 리미트 x 값이 1로 갈 때 fx 이런 식으로 되겠네. 자, 그랬을 때 얘가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4로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판단할 것은, 그러면 1에 대한 fx의 극한값이 1이다? 1분의 4야? 4니까, 그지? 아, 그러면 우리는 요 개념을 생각해서 1에 대한 극한값은 f1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f1이 1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극한에 대한 개념도 있고 연속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있는 거고. 다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너희도 저번에 화요일, 토요일 수업할 때 너무 좀 늘어지고 하품하고 좀 집중을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 월수금반 애들은 나한테 혼났다. 이 기대서 이렇게 수업 듣고 있는 거야. 내가 미쳤어? 그래서 뭐 승호 혼냈는데, 지승호. 그리고 또 한 놈은 또 계속 하품하면서 입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학교 이제 기말 끝났다고 해서 물론 해이해지는 건 알겠지만 이제 새로운 개념이 시작하는데 조금 너희 반도 좀 집중을 못하는 게 너무 보여, 눈에. 조금 달라지도록 해. 방학 때 또 6시간 하면 힘드니까. 힘든 건 알지만 어차피 해야 돼. 그럴 때는 그냥 참고 하는 거야. 자, 일단 x값이 9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2다.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얘도 무슨 꼴이겠니? 집어넣으면 0이 되고 집어넣으면 0이 되겠네, 그지? 자, 요거를 레벨 1이지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0분의 0 꼴이면 인수분해하고 약분하고 대입한다라고 했죠? 근데 인수분해 자체가 우리가 다항식에서만 인수분해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것도 조금 생각을 했으면 해서 요거 한번 눈에 익혀두는 거야. 얘를 인수분해할 때 루트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루트 x 플러스 3. 그래서 루트 쪽으로 인수분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은 겪으면 다음에는 쉬워요. 근데 처음에 안 했을 때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0분의 0꼴을 만드는 인수를 약분했고, 됐죠? 아, 그러면 우리가 얘가 2니까 분모 쪽에는 1이야. 그러면 얘를 여기에다가 씌우면은 2가 되겠네? 곱하기. 그 다음에 얘를 남아있는 요식에다가 분자식에다가 씌우면 얘는 6이 되죠? 그래서 답은 12. 이렇게 해서 좀 간단히 나옵니다. 자, 요런 정도 하나 기억하시고. 이렇게 루트 나오면 저렇게 합차가 돼요? 위쪽에 다 저런 식으로 나오게끔 뭔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죠? 루트 x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위쪽에 x 마이너스 4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약분되게 만들어져 있어. 굳이 켤레 안 곱해도? 전혀 켤레 안 곱해도 0분의 0꼴에서 유리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거 가르쳐 줄까?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언급하기 위해서 좀 한지 좀 된 것 같아서 24번도 갈게. 전에 한번 한 거 어떤 거였냐면 리미트 x 값이 a로 갈 때 그 다음에 x-a 분의 f의 x-a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괄호 안에 이상한 식이 있다? 그러면 얘를 x-a를 t로 치환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였냐면 굳이 t로 적을 필요가 없어서 리미트 x 값이 0으로 갈 때 x분의 fx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저번에 한번 적은 적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거는 분모가 만약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x 값이 a로 갈 때
f의 x-a는 x값이 0으로 갈 때 fx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를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분모가 있는 경우도 생각하시고 분모가 없는 분자에만 있는 것도 생각을 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이거를 알고 있으면 요식 자체가 바로 뭐가 되냐면 리미트 x값이 0으로 갈 때 fx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x 만나는 자리에 이렇게 5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걸로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있는 것도 알아야 되고 없는 것도 알아야 되고. fx를 대 지워진 게 원래 뭐였죠? x-a 오른쪽 x 원래 있는 시? 됐죠? 요거도 한번 알았으면 해서 그냥 팁으로 한 거고. 근데 조금 좋은 문제는 내가 지금 풀어줄 건 아니고 너희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126번이 이 유형에서 가장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숙제할 때 126번을 어떻게 풀지를 좀 잘 생각을 한번 해봐. 일단 뭐 fx를 포함한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하나 있고, 자, 요 놈은 18번 유형은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다.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이다. 그럼 딱 봐도 얘는 무슨 꼴이냐면은 0분의 0 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0분의 0 꼴이라는 것을 생각하시오. 이렇게 되겠대. 자, 봅시다.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만약에 리미트 x값이 a로 갈 때 어떤 두 개의 fx나 gx가 존재할 건데 얘는 어떤 k라는 극한값이 k라고 적혀 있으면 상수가 적혀 있으면 극한값이 있다는 뜻입니다. 말이 없어도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이 한글로 적혀 있지 않아도 어떤 상수가 적혀 있으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1번 가볼게. 분모가 만약에 0으로 이렇게 수렴했대. 0으로 수렴. 0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수렴한다는 가까워진다는 뜻이야. 근데 만약에 얘가 3에 가까워지는 값이다. 만약에 이렇게 돼버린다면 0분의 상수꼴이죠? 그럼 값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값은? 얘기를 해. 이렇게 하지 말고. 0분의 상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극한값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0에 수렴하면 분자도 0에 수렴할 때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는 요번에는 분자가 0에 수렴하고 어떤 k로 됐대. 그럼 만약에 얘 분모가 3으로 수렴했대. 그러면 3분의 0은 얼마입니까? 그렇지, 0이지. 그죠?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이럴 때는 항상 이런 말이 붙을 거야. 이렇게 될 때 얘가 k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려면 얘가 0일 때 결국 분모도 0으로 수렴해서 0분의 0 꼴이 될 때만 이런 조건들을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 말이죠. 0이 아닌 분자가 0으로 수렴할 때 물론 0으로 수렴하는 극한값이 될 수도 있지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는 게 있으면 분모도 0으로 같이 수렴해서 0분의 0 꼴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근데 너무 이거를 깊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0분의 0 꼴만 생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문제가 꽤 많죠? 풀이 방법이 기본적인 풀이 방법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풀이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나오는 유형이 중요 문제가 있는 130번으로 갈게. 자,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생각해보자. 일단 분자도 1차식 다항식, 분모도 2차식 다항식. 다항식이면 극한값을 할 때 우리는 1을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1-1 플러스 분리시킬 필요가 없다 하마. 나 졸지 말라고 그렇게 톡을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분자에 1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0이 됐대. 그럼 분모가 어떤 값으로 상수로 수렴하면 뭐 상수분의 0은 0이 되는데 얘가 0이 아니죠? 아, 그러면 분모도 0이 돼야 되겠다. 조금 전에 괄호 2번에 대한 개념이죠. 자, 그래서 서술형으로 만약에 적는다라고 하면 점수준의 첫 번째 서술형이 나오면 분자가 0이므로 분모도 0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한글로 적어야 됩니다. 화살표 하지 말고 임으로 원래는 그렇게 적어야 된다. 자, 분자가 1 집어넣어서 0 됐으니까 분모가 1 집어넣어서 0 돼야 되겠대. 그래서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되겠대. 아, 그래서 우리는 문자 두 개를 하나로 줄이는 작업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상수항이 있는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다라는 뜻으로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요 놈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출발하는 거야. 다시 여기다 할게. 리미트 x 값을 1로 갈 때 분자는 x 마이너스 1이 있을 것이고 분모가 1을 집어넣어서 0 됐으니까 물론 미지수가 있으니까 조립제법을 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개수 비교를 해도 다 풀립니다. 1을 집어넣어서 0 됐으니까 항상 얘는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차항의 개수를 보면 여기에 x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1차식을 보지 말고 상수항을 보는 게 가장 편합니다. 얘랑 이거 곱해서 저 동그라미가 되려면 여기가 플러스 a 플러스 1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개수 비교로 인수분해하는 걸 좀 잘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0분의 0꼴이 만들어졌으니까 0분의 0꼴을 만드는 인수를 약분했어. 이제 대입을 한번 하는 거야. 그러면 수렴하는 극한값은 a 플러스 2분의 1이 됐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게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게 1이다 이렇게 나왔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a 값은 마이너스 1. 그러면 요 식에다가 쭉 집어넣었더니 b 값은 0. 이렇게 해서 미지수를 찾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뭘로 식을 해서 정리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쉽진 않습니다. 어렵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쉽지 않은 문제인데 31번, 32번 좀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 a 플러스 1이 어떻게 얘는 무조건 인수로 가지지? 2차항 때문에 여기가 x가 올 수밖에 없지? 상수항이 얘가 되려면 요 놈하고 얘를 곱해야 이 상수항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해서 개수 비교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가지고 나머지 인수를 결정하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다항식에서 많이 했습니다. 조립제법을 잘 하진 않죠. 3차까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론 조립제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넘겨볼게. 134번이 레벨 2가 아닙니다. 레벨 3 문제입니다, 이거. 물론 135번은 레벨 3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론 어렵겠지. 중요한 문제겠지. 내가 레벨 3는 따로 뭐 중요하다는 표시는 안 한다. 134번이 꽤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걸로 먼저 넘어갈게. 자, 앞으로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보내는 게 하나 나올 것이고 상수로 보내는 극한값을 구하는 리미트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무한대로 보내는 이 놈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한다. 차수, 개수. 이거를 결정하는데 사용할 것이고 얘는 그냥 미지수를 결정할 때, 그래서 무조건 얘를 첫 번째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두 번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 가는 것을 무조건 첫 번째로 생각을 해줘야 쉽게 뭐를 하나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수렴하는 경우는 차수가 같을 때 또는 분모의 차수가 더 클 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뭘로 수렴하니?
그렇지, 0으로 수렴하고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 개수의 비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fx가 x값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2로 수렴하겠대. 분모가 2차례. 만약에 a값이 0이면 얘가 없어지면 1차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2로 수렴했으면은 0이 되지 않고 a값이 2여야 된다는 걸로 먼저 찾아낼 수 있겠죠. 차수가 같으면서 최고차항 개수의 비로 수렴하기 때문에 a값은 2다.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대로라면 1 분모에 1 집어넣으면 뭐 되니? 0 되죠? 그러면 분자에 1 집어넣어서 0 된다라고 해서 원래는 2 플러스 b 플러스 c는 0. 그래서 c 대신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또 인수분해를 하고 해야 되는 작업이 정석입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 가볼게. 자, 2번 풀입니다. 리미트 x값이 1로 갈 때, 자, 분모가 인수분해를 하니까 x-1, 그 다음에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로 일단 할 수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일단 3분의 1이다. 여기까지 됐죠? 자, 중요한 건 분자입니다. 아까처럼 풀어도 되지만, 아까처럼 풀면은 적어도 두 줄은 더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방법은, 그러면 분자도 1을 집어넣어서 0 됐네? 근데 뭐를 인수로 가진다?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x-1을 인수로 가진다라고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가 뭐니? 2x제곱이지? 그럼 여기에 뭐 와야 되겠니? 2x가 와야 되겠지? 상수항이 플러스 c지?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되겠니? 마이너스 c가 와야 되겠네? 그래서 그 식을 안 적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험 붙일 때는 다 이 방법으로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것은 그러면 b는 1차항의 개수야? b가 1차항의 개수면 여기서 나중에 하자. 제일 나중에 c를 구하고 하는 게 나아. 자, 그러면 일단 요렇게 된다는 건 확정적으로 됐고 0분의 0꼴이니까 인수를 약분했죠? 그러면 이제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3분의 2-c 얘가 3분의 1이 돼야 되네? 그러면 여기서 c 값은 얼마가 된다고? 1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었어? 1. 그러면 1차항의 개수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3.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다, 분자가 0이다 이런 말 안 적고 빨리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는 게 조금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다, 이거 푸는 거. 내용도 많고. 이게 이해된다면 35번도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원래대로 정석적으로 풀이를 적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을 일단 적어야 됩니다. 혼난다, 너. 8시 안 보낼 거야, 너.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내가 아까 전에 그렇게 톡을 보내고 얘기를 했는데, 정신 차려. 자, 첫 번째. 상수. 얘가 양수라고 돼 있네? 0이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죠? 일단 분모가 2 집어넣으면 0 되네? 그럼 분자도 2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된다? 0 돼야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요 분자는 x-2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가 첫 번째 되겠지. 됐죠? 그러면 최고차항을 보면 여기 뭐 와야 되니? x. 상수항을 보니까 여기 뭐 와야 되니? 마이너스 2. 그러면 결정나면서 일단 a 값은 뭐니? 빨리 얘기해. 마이너스 4. 결정났다, 미지수는? 됐죠? 그 미지수가 그냥 바로 결정이 나버린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작업 갈게. 이거 적지 마. 나중에 풀어봐. 0분의 0꼴을 만드는 인수를 약분했네?
그런데 요번에는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분자가 0이네? 그런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으니까 여기도 2 집어넣으면 또 뭐가 돼야 되겠니? 0 돼야 되겠네. 그럼 요번에는 아래쪽 식이 x-2라는 걸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최고차항 때문에 x야. 그 다음에 상수항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인수로 가지면서 요거 하니까 b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로 또 결정납니다. 이제 세 번째. 그럼 요번에 0분의 0꼴을 다시 만드는 인수를 또 약분해서 분자는 1 돼버렸어. 그러면 2를 집어넣고 2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2분의 3분의 분자는 1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1. 그래서 얘가 3분의 2로 수렴한다. 그 값이 얼마다? 얘가 C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0분의 0꼴이 나오는 거에서 레벨 3다 라고 된 거야. 그래서 두 번, 뭐라고 적지? 0분의 0꼴, 요것만 딱 적어 놓을까? 전 문제에다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두 번이나 0분의 0꼴을 만들면서 미지수를 만드는 요런 풀이. 그래서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쉬운 문제도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가볼게. 하마, 분모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되지? 그럼 분자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겠네, 그지? 그럼 분자가 어떤 걸 인수로 가진다? x 플러스 1. 나머지 요 식이 1차 식인데 어떻게 되는지 결정할 수 있겠니? 뭐가? 그렇지. 얘와 얘 때문에 x 플러스 3이 되면서 a 값은 3이다 라고 바로 결정이 나죠. 그 다음에 약분을 시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2. 그래서 b 값은 2다. 요것도 어렵지 않죠? 한 번 더 연습한 거다. 쉬운 걸로. 자, 그러면 일단 요 유형은 된 것 같고 이제 다음 유형으로 또 넘어가 볼게. 다음 유형은 너무 쉬운 유형. 0분의 0꼴에서 미정계수를 결정할 때 무리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유리화밖에 없습니다. 유리화하고 0분의 0꼴을 만드는 인수를 약분하고 대입해서 극한값이 뭔지 그냥 구해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 물론 레벨 3인 141번을 제외하고는 다 고만고만한 문제들. 그래서 그나마 어려운 걸로 갈게. 나는 요게 좋은 것 같아요. 딴 반에서도 요걸 풀어줬어. 일단 가볼게. 분모에 1 집어넣으면 뭐 됩니까? 0. 분자에도 1 집어넣으면 0 되네. 근데 미지수가 두 개 있어. 근데 일단 1 집어넣어서 0 되니까 인수를 뭘로 가질 수밖에 없다?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네. 그러면 요 분자식은 일단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고 1차항의 개수가 a니까 요렇게만 해놓으면 되지 않겠니? 라고 된 겁니다. 그러면 b는 마이너스 a라는 게 자동으로 결정난 거고 똑같죠? 자, 그러면 우리는 유리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1을 집어넣어서 0 됐으니까 이 놈도 유리화를 하면은 x-1이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개수는 좀 바뀔 수도 있지만 어떤 거 괄호하고 x-1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x 값이 1로 갈 때 이렇게 해서 a의 x-1을 해놓고 분모의 켤레 루트에 x 플러스 1 하고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해놓고 얘 합차가 되겠죠? 앞에 거 제곱하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2. 그랬더니 예상했던 대로 x-1이라는 것을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된 거네.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가볼게. 0분의 0꼴을 만드는 인수를 약분시켰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니?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얘 1 대입하면 얘가 2루트 2야. 그러면 a 곱하기 2루트 2. 근데 수렴하는 값이 2루트 2. 그래서 a 값은 1이고 아까 b가 마이너스 a였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나온 게 그나마 얘가 레벨 3를 제외한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괜찮죠? 그래서 무리식 파트는 요거 하나면 될 것 같아.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조금 뭔가 벗어나는 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 갈게. (41번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잠깐만. 20번 유형, 21번 유형, 22번 유형. 아, 오늘 도형 빼고는 대부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41번을 한번 그래도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 눈으로만 한번 봅시다. 식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x값이 0으로 가는 거네. 분모에 0 집어넣으면 0 되네. 그러면 분자에도 0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맞죠? 분자에 x값에 0 집어넣으면 뭐니? 1 남고 마이너스 b만 남고 얘가 0. 그래서 b값은 1로 이렇게 일단 결정나는 게 첫 번째 단계네. 맞습니까? 이해 안 되면 얘기해. x에다 0 집어넣은 거야. x에다 0 집어넣고. 다 됐죠? 자, 그러면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 얘가 물론 유리화를 시켜가지고 얘가 x가 나오면 x를 한번 약분할 건데 x가 지금 2개 있어? 그러면 작업을 2번 해야 되는 거야 또. 그래서 또 레벨 3가 된 거야. 아까처럼 0분의 0꼴이 2번 나오듯이 얘도 마찬가지야. 무리식이지만. 자, 그러면 리미트 x값이 0으로 갈 때 x제곱이 있을 것이고 빠르게 적어볼게. 루트 4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분자는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루트 벗겨진 앞에 거랑 뒤에 걸 빼면 얘가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x 맞죠? 그럼 끝났네. 맞죠? 식이 정리됐다. 자, 일단 우리가 예상했듯이 x라는 걸 한번 약분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했대. 됐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가는 거야. 분모에 x가 살아남아 있으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되든 이 전체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값으로 수렴한 됐으니까 분자에도 0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0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a 값은 2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겠네. 그럼 얘가 사라진 거야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x를 약분시키고 이제 0 집어넣을 게 없죠. 그러면 분자는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0, 0, 0 집어넣으면 2분의 3 얘가 c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조금 쉽진 않습니다. 무리식이 조금 어렵긴 하겠는데 다항식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 놓을게요. 자, 이제 최고봉 왔습니다. 20, 21이 물론 17번부터가 활용이긴 한데 20번 유형 별표 쳐야 되고 21번 유형 별표 쳐야 되고 요 두 개는 3개씩 쳐도 괜찮다. 여기서 시험에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딴 데서 나올 게 없어. 미지수가 들어갔으니까 미지수 구하는 것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요 유형이 그나마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말이 이해 안 되는 거 있는지 혹시 봅시다. 자, 그냥 식을 이해를 해볼게. 적혀져 있는 거. K로 수렴한데 분모에 A 집어넣어서 0 되니까 분자에도 A 집어넣어서 0 되네. 그래서 FA가 0이네. 그래서 fx 분자는 x-1을 A를 인수로 가진다. 맞는 말이죠? 됐죠? 자, 그러면 얘는 당연한 얘기니까 우리는 하나만 더 적을게. 만약에 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전처럼 x제곱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세제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돼서 얘가 n제곱이 있으면 뭐를 인수로 가지냐면 n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라고 바꿀게. n이 1이면 원래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제곱이면 분자도
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제곱이면 분자도 세제곱을 인수로 가져서 다 약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가볼게. 아직 40분밖에 안 됐죠? 할 게 좀 많습니다, 여기는. 여기 유형은 내가 딱 특별하게 뭐 어떤 문제가 좋다라고 안 한다. 그래서 별표를 3개 친 거는 모든 문제가 좋은 문제란 뜻입니다. 모든 문제가. 근데 조금씩 달라. 그래서 뭘 해줄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나마 얘는 조금 귀찮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귀찮게 만드는. 자, 일단 첫 번째 봤더니 fx는 3차 함수. 이제 3차 함수가 나오면서부터 우리는 미지수가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자, 아까 전에는 식 자체에 미지수가 있어서 그냥 놓고 푸는 거고, 근데 얘는 식 자체에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3차 함수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x 플러스 d 미지수가 4개로 일단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일단은 이렇게만 할게. 다 적기는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일단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일단 최고차의 개수가 1이란 말도 없어. 어떨 때는 1이다, 2다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 이제 우리가 요 식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를 갈게. 0. F0은 0. F1은 0. 이해됐습니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분자에도 집어넣어서 0 돼야지만 수렴하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식을 보자마자 f의 0도, f의 1도 0이므로 우리는 fx를 식을 세우기가 좀 편하네. x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x-1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는 몇 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1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네? 그럼 원래 미지수 4개가 2개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는 거 첫 번째 한 줄 적으시고, 지금부터는 더 천천히 갈 테니까 좀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 어느 순간 너희들이 얘기가 다 없어졌어. 전에는 그래도 대답하고 막 틀려도 좀 대답하고 하더니 애들 인원이 많아져서 대답을 안 하는 건가? 준영아, 이유가 뭔 것 같아? 너도 얘기하기 싫어? 충격에 너 말 안 시킬게 오늘. 자, 갈게. 잘 봐요. 일단 이렇게 됐지만 미지수가 몇 개 있니? 2개 있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요 식은 적어 놓을게. x, x-1, 그 다음에 ax 플러스 b. 자, 일단 여기에서 1번 식으로 가볼게. 자, 그러면 1번 식에서는 여기가 리미트가 있을 것인데 x 값이 0으로 가는 거고 여기에 x가 이렇게 딱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0분의 0꼴을 만드는 인수가 약분이 됐겠지?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0 집어넣으면 b. 그러면 수렴하는 값은 마이너스 b로 수렴한대. 그런데 그게 어떤 값으로? 4로. 그래서 b 값이 마이너스 4다. 마이너스 4다. 미지수 하나가 결정이 났죠? 그 다음 두 번째 식, 요게 이제 두 번째 식으로 갈 겁니다. 약분되는 게 이제 바뀐다. 자, 그러면 여기가 두 번째 식에서는 또 식을 다시 적지 말고 객관식이면 여기가 x 값이 1로 가는 거네. 그럼 여기는 x-1이라는 게 분모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x-1과 x-1이 약분되면서 요 식이 지금 살아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입하면 요거는 1 돼버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곱하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수렴하는 극한값이 뭐가 되냐면 a-4로 수렴하네. 그런데 그게 얼마라고? 두 번째 식은 1로. 그래서 a 값은 5가 된다. 그러면 fx가 완성되니까 f2는 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는 겁니다. 자, 항상 극한값으로 가는 요거는 일단 인수를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미지수를 결정하는 것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X가 이미 지워진 거 아니에요? 아니 x는 위의 식에서만,
밑에 할 때는 다시 이 노란색으로 출발하는 거 그냥. 근데 두 번 적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험 칠 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위에 식 할 때만 지워진 거고 아래 식 할 때는 원래 노란색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 유형은 고1 때 배웠던 다항식 단원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때 세연이 네가 보내준 거에도 행렬은 필요 없는데 다항식은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네가 보낸 거에 그거 있던데? 그거요? 네가 DM 보낸 거에. 그래요? 고등학교에서 고1, 2에서 고1에서 버려도 되는 단원, 계속 알고 가야 되는 단원, 네가 보내줬잖아. 거기도 다항식은 계속 돼 있던데. 자, 다 적었죠? 잠깐 연습을 할 테니까 잘 봐요. 우리가 고1 다항식에서 뭘 했냐면 이제 3차식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할게. 요 20번 유형은 3차식이 제일 많습니다. 자, fx가 3차식이래. 그런데 f의 1은 1, f의 2는 1, f의 3은 1일 때 fx는 우리 식 이거 만드는 연습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1년 반 전이다. 넌 기억나지? 알아요. 아, 어떻게 했었니? 얘기해 줄 수 있겠니? X 마이너스 1. 응. 그 얘기가 항상 여기에 있는 거를 인수로 가지는 식을 먼저 적어야 됩니다. 근데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a라고 놓고 x-1, x-2, 그 다음에 x-3을 해놓고 이제 여기에 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뭐가 오니? 그렇죠? 플러스 1이 온다면 1 집어넣든 2 집어넣든 3 집어넣든 얘는 전부 다 사라질 것이고 항상 1이라는 게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갈게. 2, 3 이렇게 되면 여기에 뭐가 올까, 준영아? X. 그렇지. x가 되면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2, 3 집어넣으면 3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 그렇다면 하나 더 가볼게. 2, 3, 4 아이나? x 플러스 1 얘가 되면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이해되십니까? 자, 요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자, 일단 간략하게 쉬운 걸로만 일단 연습했는데 다음 식에서는 너희가 찾아낼지 한번 볼게.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네. 일단 리미트 x 값이 0으로 가면서 x 이렇게 되겠네. 최고차항 계수가 1이네, 그지? 자, 그러면 뭐를 인수로 가진다라고? 근데 만약에 이 세수에 대한 규칙성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fx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1이구나. 최고차항 계수 1이지.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F0은 0이니까 얘가 일단 없는 상황이고 요거 두 식을 가지고 A, B를 연립해 가지고 A, B 구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규칙성을 찾지 못하면 그럼 일단 한번 해볼게.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이 세 식을 인수로 가지는 걸 일단 적어보고 안 되면은 저렇게 갈 수밖에 없고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그 다음에 x-1 하고 이제 여기에 오는 걸 찾아야 되겠네. 그럼 찾으려면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고 0을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나온대. 그러면 우리는 얘가 fx야. 그러면 x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겠다. 요 방법으로 찾는 겁니다. 요식 혹시 뭐가 될지 마이너스 2x 됩니까? 오! 자, 이렇게 찾아진다면 정말 빨리 좀 풀 수 있는 거고, 못 찾아지면 연립해도 돼요. 됐지? 자, 그러면 0분의 0꼴을 만드는 인수, 여기도 하나 약분해서 1 되고, 지금 두 개의 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약분되고 여기도 약분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0 집어넣었을 때 수렴하는 값이 뭐니? 이렇게 찾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해됐죠? 연습 한번 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유형 나가자. 자, 다음 문제는 이게 조금 색다르네. 자, 3차함수고 최고차항 개수는 알 수 없지만 가 조건 때문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됐어.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봤을 때 분모에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죠? 그러면 분자가 조금 다르게 나왔어. fx만 있는 게 아니고 fx-1이 존재한다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걸 내가 한 가지 언급한 건 아까 전에 그 유형에서 우리가 빨간색으로 적었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분모 자체가 식이 뭐냐면 x-1의 완전 제곱입니다. 그렇다면 1을 집어넣어서 0 되는 게 두 번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분자 자체도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적을 거는 fx만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가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원래는 3차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ax 플러스 b라는 걸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볼까? 머릿속으로 안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 저 식에서 fx라는 것은 x-1의 제곱 ax 플러스 b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넘기면 플러스 1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요 값이 뭔지를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얼마 나와야 되니? b가 얼마여야 되니?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b 값까지 일단 결정을 할게. 레벨 3 문제지만 얘가 인수로 가지면 얘도 인수로 가진다는 거 알고 저것 때문에 미지수를 하나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0분의 0꼴을 만드는 인수를 두 개를 한꺼번에 그냥 약분해버리고 분모는 1이 돼버렸으니까 분자의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그러면 요 놈은 a-3이다 라고 해서 a 값은 2라는 게 결정나면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fx가 그냥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인수를 가진다는 것만 알면 레벨 3가 아닙니다. 근데 두 개 가지는 것 때문에 레벨 3가 나온 거지. 이해됐죠? 물론 쌤 손풀이에는 조금 정석적으로 하는 풀이를 적어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빠른 풀이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분자 부분에 이제 fx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식이 나오는 것까지도 이제 존재하는, 그래서 20번 유형은 요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 또 다른 게 있나? 조금 다른 게 또 하나 있네. 요거는 출발만 해볼게.
혜영아, 가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뭘까? 가식을 보고 알 수 있는 거. V는요? 그리고 V는 마이너스요. 어? V는요? 그렇지. 분모에 1 집어넣어서 0 됐으니까 분자에 1 집어넣어서 0 되고 2 집어넣어서 0 됐으니까 2 집어넣어서 0 되네. 아, 그러면 F의 1도 F의 2도 0이라고 이렇게 나왔네. 이 0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식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fx는 0에 일단 두 근이 1하고 2다라는 걸로 알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인수 두 개를 가지는 걸 했다. 그런데 나 조건을 보면 세 실근의 합이 7이면 모두 하나의 근이 더 추가가 될 수밖에 없다. 4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출발을 fx라는 것을 뭘로? 최고차항은 모르니까 x-1, 그 다음에 x-2, 그 다음에 x-4로 일단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런 실근이라는 개념도 하나 알았으면 좋겠어서 일단 설명을 한 거다.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자, 이제 다음 유형 넘어가 볼게. 21번 유형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요 유형이 이제 그게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던 리미트 x 값이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최고차항과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를 설정하는데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x 값이 어떤 상수로 가는 거가 나머지 문자들에 대한 미지수 값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쉬운 문제부터 가볼게. 일단 얘가 2차식이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야. 그러면 3이라는 값으로 수렴하려면 분자도 똑같은 차수 최고차가 2차식이어야 되고 2차항의 개수가 3이어야 된다는 걸로 출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알 수 있는 건 3x제곱 요 정도까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두 번째 식은 뭐가 되냐면, 두 번째 식은 2 집어넣어서 0이 되네? 그럼 얘도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x-2 하고 여기다가 3x 플러스 a 요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두 조건 다 만족하는 거니까. 그러면 분모는 x-2 그리고 x 플러스 4가 되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0분의 0꼴을 만드는 계속 반복되는 유형이다. 했을 때 분모에 2 집어넣으면 6이 될 것이고 분자에 1을 집어넣으면 6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이 값이 1이 되기 위해서는 a 값은 0이네 라고 하면서 fx가 완성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a 값이 마이너스 12가 되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2 집어넣으면 fx가 완성이 되겠죠? 어렵진 않죠? 일단 요거는 설명만 듣고 중요한 거에서 필기를 하도록 합니다. 개 중에 더 중요한 거는 다 중요하다고 했다. 근데 153번이 너무 중요합니다. (153번을) 풀고 나서 한 가지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 물론 그거 우리가 3단원이나 4단원쯤 가면 이제 미분계수, 도함수 이렇게 나오는 데서 충분히 알 수 있지만 함수의 극한에서도 그거를 활용하지를 못해서 애들이 많이 힘들어해. 그래서 활용하는 것을 일단 기본 정석으로 하고 나서 결론을 조금 요약을 해 주도록 할게. 자, 일단은 무한대가 첫 번째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분모가 x 세제곱입니다. 분자인 fx가 어떤 꼴일 때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까? 응? 0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어떤 다른 숫자로 수렴하는 경우는 차수가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B로 수렴하는 거야. 근데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분모가 더 크면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분자는 2차 이하라고 밖에 못합니다.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됐죠? 자, 그래서 일단 fx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c까지 이렇게 1차가 될 수도 있어. a가 만약에 0이 나오면 1차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상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알 수는 없어서 일단 2차식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요 조건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요 정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조건을 딱 보겠네. 두 번째 조건을 보자마자 우리는 딱 생각나는 게 F0은 0. 아, 그러면, 아, 이걸 뭐, 같이 봤으면 얘도 그냥 필요가 없는 거네. 요 정도가 되겠네. 됐습니까? 놀래라. 됐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조건 가볼게. 리미트, x 값이 0으로 갈 때, x분의, 그래서 분자 쪽 fx를 이렇게 묶을게. ax 플러스 b. 이렇게 해버리고, 얘가 5다.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러면, x가 약분됐고, x 값에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b 값이 뭐가 된다는 뜻이니? 5가 된다는 뜻이네. 라고 되겠네. 그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fx라는 것은, ax의 제곱 플러스 5x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a는 어떻게 구하느냐?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요 위에 두 조건으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요 조건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이 마이너스 2라는 뜻입니다. 그럼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저 식은 항상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요 식이 무조건 성립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2. 그래서 a 값이 얼마로? 2로 결정나면서 얘가 2가 되면서 f2를 구하면 7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여기서 이 fx가 2차 이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왜? 여기에 0 때문에 항상 차수가 같은 걸로만 나오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겠다는 뜻이죠. 필기를 잘 해두시고. 왜 자꾸 한숨 쉬어, 준영아. 아니다, 오늘 말 안 시킬게. 오늘 테스트 A1, A2, B1 테스트 점수 안 보내면 집에 안 보낼 거야? 너희 반만 성적표가 못 나갔다, 저번 주? 셋 다 보내고 집에 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무한대에서 중요하다라고 한 거는 맞습니다. 지금 요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런데 요 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딱 가르쳐 줄게.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몇 번에서도 나왔냐면, 얘가 가끔 나와요. 143번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놓을게. 143번에서도 다른 건 아니야. 다른 x값이 1로 가거나 x값이 2로 가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x값이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나왔을 때만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다. 얘가 자주 나오니까. 자, 일단 조금 전에 우리가 fx를 구했더니 이 fx는 a가 뭐였지? 2였네. 2x 제곱 플러스 5x 요렇게 나왔죠? 맞죠?
아까 전에 나온 거? 자, 그래서 리미트 x 값이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만약에 k라는 게 나왔을 때 우리는 식에서 미지수 두 개를 바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f0은 0이니까 상수항이 무조건 0이건 당연히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중에 미분 계수를 배우겠지만 그걸 몰라도 그냥 외워뒀으면 좋겠다. 1차항의 계수 가 우변에 있는 K라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미리 가르쳐 줄게. 그래서 요 식이 나왔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가 1차항의 계수가 바로 이렇게 와서 미지수를 훨씬 더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거, 요거 빨리 할 수 있는 팁이니까 잘 기억을 해 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애들이 미분계수를 배우고 나서도 극한에서 이거를 못 써먹어서 나는 미분계수를 몰라도 그냥 써먹을 수 있게 그냥 외우게 만들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거를 애들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요것도 한번 눈여겨둡시다.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얘가 리미트 x 값이 0으로 가면서 x분의 fx가 된다라고 이렇게 되니까 얘가 만약에 x-1이었으면 상수항이 0이고 1차항의 계수가 4다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식이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바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거는 조금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일단 첫 번째 출발은 되겠죠. 당연히 fx는 어떤 꼴이니? 라고 봤을 때 2x의 세제곱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단계 하나 적으시고, 자, 두 번째 단계에서 항상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2배가 되거나 몇 배가 되는 이런 식이 나왔을 때도 무조건 치환은 뭐를 치환하냐면 괄호 안에 거를 무조건 치환합니다. 그럴 때 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 2x-1 얘를 t로 치환한다 라고 이렇게 갈게. 나 조건에서. 괜찮죠? 항상 괄호 안에 있는 걸 치환하는 겁니다. 그럴 때 분모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해놓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모에 있는 x-1은 2분의 t가 돼버릴 것이고 1로 나눈 거니까. 그 다음에 x값이 어디로 가니? 1로 가죠. 그러면 얘가 1에 근접하면 요 좌변은 0에 근접하는 거니까 t값이 0에 근접한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에 있는 결론적인 식은 뭐냐면 리미트 x값이 0으로 갈 때 f의 t가 될 것이고, t라고 했으니까 t값으로 할게.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2분의 t가 될 것이고 얘가 4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열로 넘길 수 있다는 거 혹시 이해됩니까? 여기에 분모에 있는 뭐라고 생각하지? 2분의 1이 이쪽으로 가면 뭐가 되겠니? 얘가 사라지면서 2분의 1이 여기 곱해지면은 2가 된다는 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사라지면서 얘가 2로 바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fx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2x 세제곱
플러스 불행하게 2차 항의 개수는 모릅니다. 그러면 A, B, C 없죠? AX의 제곱. 그런데 얘가 무슨 개수? 1차 항의 개수. 그 다음에 F0은 0이니까 상수항은 0. 그래서 미지수 하나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식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요식을 넘긴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A가 그냥 구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과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요거 좀 중요하다. 그래서 요것도 공식이긴 한데 저것까지 공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저렇게 치환하는 걸로 해도 될 것 같아. 오늘 20, 21번만 유형만 잘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요 유형의 마지막. 수능에 나왔던 문제 중에 굉장히 어려운. 자, 지금까지는 분자가 뭐였냐면 fx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fx 마이너스 1이 있거나 요런 형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자가 뭐라고? fx 곱하기 gx로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요 식을 하나의 식으로 생각해서 출발하는 걸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통 fx 곱하기 gx를 hx라고 해서 x세제곱분의 hx, x제곱분의 hx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단 저거를 하나로 생각한다는 게 첫 번째 팁입니다. 너무 두 개를 따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 자, 하나로 생각할 수만 있다면 첫 번째에서 하음아, 첫 번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니? 무한대로 가는 건 뭘 결정한다라고 얘기했어? EX 세제곱. 그렇지. 얘가 일단 두 개 곱한 식이 2x 세제곱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는 것까지는 알겠네. 된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만 있었다면 저 식에 분자에 있는 식의 상수항은 0이고 1차 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돼서 또 사용할 수가 있어. 근데 이번엔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이 인수가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분자도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아, 그러면 얘는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쟤 때문에 2x를 인수로 가져야 2x 세제곱 블라블라 나오죠? 그 다음에 플러스 a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 0분의 0꼴을 만드는 인수를 약분했대.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a 값밖에 안 남는데 그게 뭐라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미지수가 그냥 다 끝나버렸어.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fx라는 것은 아니지, fx 곱하기 gx라는 것은 얘는 여기서 2를 뽑아내야 볼게. 2x제곱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두 식을 곱했더니 요 식이 나온다까지는 알 수 있겠죠? 됐죠? 아, 그럼 생각해봐. 이제 마지막 단계야. 상수항과 계수가 모두 정수니까 분수는 안 들어가겠대. 그러면 이걸 가지는 인수를 적절하게 분배를 했을 때 요 놈에다가 2를 집어넣은 f2가 가장 큰 값을 가지려면 fx는 인수를 뭐로 가질 때 f2가 가장 큰 값을 가질까? 이런 거지. 뭐겠니? 뭐라고? 얘만 안 가지면 되지 않겠니? 얘 가지면 0 돼버리니까 얘만 제외하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2가 곱해진 게 더 큰 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fx는 요렇게 와서 요 놈일 때, 그래서 결국 8일 때가 정답이다. 레벨 3 고난도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만 충분히 해석한다면 수능 문제지만 고난도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앞에 문제랑 별 차이가 없다, 이거는. 그죠?
해석을 하는 단계가 쉽진 않습니다. 이제 어려운 큰 산은 넘어갔다. 22번 유형은 어려운 산은 아니고 좀 쉬운 산이야. 근데 22번 유형 하나밖에 없어, 쉬운 건. 23번부터 끝까지는 또 어렵다. 자, 당연히 일단 22, 23 유형을 할 건데 23 유형도 어렵습니다. 24, 25 유형이 전부 다 도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론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를 풀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원에 관련된 공식들, 소자 공식들 이런 걸 많이 가르쳐 주긴 했었죠. 근데 또 필요하면은 다시 공식을 가르쳐 줄 테니까 특히 소자 공식들, 내저번 공식들 기억은 하고 있겠지만 한 번씩 더 언급을 할게. 복습 삼아서 일단 쉬운 22번 유형 가볼게. 자, 요건 좀 쉽습니다. 자, 새로운 개념이다. 전혀 새로운. 자, 얘가 뭐냐면 이렇게 되겠대. 그냥 간단하게 여기 있는 말을 설명하면 어떤 세식이 이런 관계가 있겠네. 여기다가도 리미트를 씌웠대. 여기다가도 리미트를 씌우고 여기다가도 리미트 뭐 x값을 a를 씌웠다라고 간단하게 그냥 표시한 거야.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값이 l이래. 오른쪽에 있는 값이 l이래. 자, 얘가 3으로 수렴하고 얘가 3으로 수렴하면 가운데 게 4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안 되죠? 양쪽에 똑같은 값으로 3으로 수렴하면 가운데도 3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샌드위치 정리라고 합니다. 양쪽의 값에 따라서 가운데가 결정나는. 그럼 만약에 얘가 1로 수렴했대. 얘가 2로 수렴했대. 그럼 가운데 낀 거는 무수히 많은 값으로 어떤 값으로 수렴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양쪽은 항상 똑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죠. 이해되죠? 그래서 부등식으로 나오는 이 샌드위치 정리 문제는 양쪽을 판단하지 마시고 쉬운 쪽, 한쪽만 판단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양쪽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명제에서 많이 나와. 그 23번에서 기역, 니은, 디귿 있는 부분에서도 얘가 활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 요렇게 있다 식으로 해볼게. 자, 요거보다 얘는 크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크고 얘보다는 얘가 크고 시험 문제에서는 요 는이 붙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 그런데 여기다가 리미트 간단히 할게. x 값이 무한대로, 여기도 리미트 x 값이 무한대로, 여기도 리미트 x 값이 무한대로 이렇게 만약에 갔다라고 하면 왼쪽 값도 0이 될 것이고 오른쪽 값도 0이기 때문에 가운데 값도 0으로 수렴한다. 맞는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그 자, 23번 같은 기역, 니은, 디귿에서 참, 거짓을 판정하는 걸 진입 판정 문제라고 합니다. 함수의 극한에서 지금 한 페이지 4문제밖에 없죠? 그런데 65번을 보면, 165번을 보면 기역, 니은, 디귿이 각각의 개개인 한 문제씩입니다. 그러면 65번에 3문제, 66번에 3문제, 67번에 3문제, 68번에 3문제, 총 12문제가 한 페이지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함수의 연속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 진입 판정 문제가 한 200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 200문제를 다 풀 수 있겠니? 못 풉니다. 다 참거짓을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는 참이고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는 거짓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를 가르쳐 주긴 할 건데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교육은 없어도 다 똑같은 게 섭니다. 응? 2학년 이렇게. 그치? 그래서 내가 이제 적어 주려는 거야. 자, 그래서 뭐 세 개의 식을 굳이 하지 마시고 어떤 명제에서 기억 이렇게 돼 있대. fx보다 gx가 더 크다. gx 이면 리미트 x 값이 뭐 a로 갈 때 fx 극한 값이 리미트 x 값이 a로 갈 때의
gx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을 때 얘는 거짓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식 자체가 달라도 수렴하는 값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이 되려면 이렇게 됐을 때가 참이다라는 거 요거 한 줄만 적어 놓자. 식 자체가 더 크다라고 해서 항상 큰 값으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게 명제 때문에 참 거짓 할 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식은 크더라도 수렴하는 값은 같을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다는 그거를 꼭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서 23번 유형이 이따 해보면 알겠지만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가볼게. 여러 개를 다 할 필요 없이 우리는 한쪽만 판단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죠. 뭐 하고 싶은 사람은 양쪽을 다 판단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 위쪽에 어떤 식이 나와 있더라도 우리는 구하는 식이 제일 중요하다. 구하는 식은 fx만 필요하네. 그리고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x제곱은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운데를 fx만 만들기 위해서 얘를 x제곱으로 나누고 당연히 여기도 x제곱으로 나누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식의 리미트 x 값을 무한대를 취했대. 그러면 여기다가 리미트 x 값을 무한대를 취하면 당연히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취해도 2가 될 수밖에 없죠. 양쪽이 2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은 2다. 그래서 한쪽만 판단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 fx가 가운데에 들어있네. 다행히 요건 편하죠. 그래서 레벨 3다. 이제 리미트 요 값만 씌우면 되겠대. 왼쪽에 1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2, 오른쪽에 1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2,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도 마이너스 2. 얘가 샌드위치 그냥 정리야.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고 넘기도록 할게. 자, 일단 22번 유형까지 했다.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가서 뭐 아까 뭐 조금 너무 치환이 많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치환을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가볼게. 그래서 이제는 뭐 치환하는 거를 연습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풀 때 빨리 할 수 있게끔 11번 유형입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얘는 상관이 없는데 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얘가 뭐 x-2를 뭐 t로 치환한다, x-2를 t로 치환한다, x-1을 t로 뭐 s로 치환한다. 하나를 t로 치환하면 다른 거는 s 또는 k로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해줘야 됩니다. 서술형 할 때는. 자, 그래서 요거 대표 문제 자체가 치환이 많이 들어가서 되게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요거를 하나 기억합시다. 첫 번째 있는 요거를 가볼게. 좌변에 분모에 1을 집어넣으면 어디에 수렴합니까? 했더니 0. 그 다음에 분자 fx 다항함수니까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똑같죠? 그러면 리미트 x 값이 1로 갈 때 fx는 f2라고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1이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생각하면 이제 0분의 0꼴을 만드는 게 아니야. 그 분모에 4를 집어넣었더니 얘는 3. 그 다음에 분자의 x값에 4를 집어넣었더니 f2. 이랬더니 얘는 3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빨리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양변에 그냥 3을 곱해서 f의 2가 보이면은 9다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얘는 0을 넘기는 거 분모가 0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그대로 내비둬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볼 때 이제 마지막 구하는 거에서 봐봐. 자, 3을 집어넣었대. 그러면 일단 0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었대.
그러면 F의 1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대. 그러면 F의 2가 만들어졌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0분의 F1은 얼마? 이렇게 했을 때 요 놈은 1이고 곱하기 F의 2는 얼마라고 했니? 9. 그래서 얘가 수렴하는 값은 9다. 이런 방법을 생각하는 게 객관식 할 때 다 이렇게 해야 돼. 뭐 원래는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는 거는 뭐니?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거는 참이냐 거짓이냐일 때만 사용하고 그냥 여기서는 다 그냥 막 분배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되는 문제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필기를 해두시고 혹시 앞쪽에 숙제 중에서 질문들을 오늘 좀 받고 할게. 이제는 그래도 거의 끝까지 나가서 기본적으로 치환하는 거, 기본 서술형 방법들을 좀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편법들을 가르쳐 주도록 할게.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 미적분 원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3단원부터는 쉬워. 개념이 너무 복잡해. 왜냐면 우리가 처음 접하는 거야. 0으로 수렴한다는 그런 말 자체, 0분의 상수가 무한대가 된다 이런 개념 자체를 우리는 고1 때까지 뭐 생각을 해본 게 없으니까 처음 접하다 보니까 자극한, 의극한도 이제 조금은 익숙해졌겠지만 그런 값의 변화가 좀 쉽진 않을 겁니다. 73번. 어? 73번? 가볼게. 자, 리미트 x값이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를 만난다면 얘가 숫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x값이 3으로 갔다? 그럼 3분의 f3은 3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무한대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할 수 없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생각해봐. 요게 보이면 그냥 3이라는 숫자를 대신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x분의 fx라는 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fx가 어디 있는지를 신경 써봐. fx는 여기에 있네. 그러려면 요 꼴을 만들려면 분모 분자에 뭘 해줘야 되는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야. 뭐 해줘야 되겠니? x제곱으로 나눠야 되겠죠. 왜냐면 fx가 제곱이니까. x제곱으로 나누면 2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요 식이 x분의 fx의 전체 제곱하고 플러스 3 이렇게 내버리겠네,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다고? 리미트 x값이 무한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단 얘를 만나면 3이래. 그래서 분모는 9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x가 없는 거는 그냥 적겠죠. 얘가 2가 되겠네. 그럼 아이나 얘는 뭐가 되겠니? 그렇죠. 무한대의 제곱이라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큰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고작 상수면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0은 필요가 없으니까 얘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 그래서 6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형태를 그대로 만들어주는 식 변형 작업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똑같아? 나 똑같냐? 잘했네. 그 정도면 처음 치고 되게 잘하는 거다. 처음이라고 한 거 맞지? 자, 치울게.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다음 번호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토요일도 내가 밑에 인원 체크하고 와서 바로 누가 지각생이 있든 말든 그냥 무조건 진도 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방학 특강 전에 진도를 1단원, 2단원 어느 정도까지는 나가놔야지만 문과생들은 미적분 원을 수능 특강으로 물론 전문항 풀이지만 다시 한 번씩 조금씩 물론 수업 시간에 특강 시간에
조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들은 수업 시간에 문제를 푸는 시간도 조금은 줄 겁니다. 근데 숙제는 없어. 그래서 대부분 같이 문제를 풀게 될 거야. 다음 번호 43번. 43번. 미안하네. 내가 너무 질문을 안 받았었구나. 앞으로 조금씩 계속 질문 받을게. 그리고 6시 전에 오면 계속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교실에 와 있을게. 만약에 교실에 내가 없다라고 하면 톡을 보내든지 교무실 와서 질문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절대값을 생각했을 때 4 플러스, 일단 절대값은 얘 하나밖에 없어.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돼. 그럼 4보다 큰 값이면 얘는 플러스가 되고 4보다 약간 작은 값이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요거 이해되니?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4 플러스만 생각할게. 그러면 얘는 요렇게 되면서 얘가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네. 분자가 0이야. 그러면 여기 값은 뭐가 되겠니? 0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됐죠? 이제 그럼 음수만 신경 쓰면 되겠지. 자, 얘가 4 마이너스면 얘가 부호 반대로 풀려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x니까 얘 때문에 플러스 루트 x. 얘가 플러스 2인데 요거 때문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이렇게 풀릴 수밖에 없겠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하고 사라지고 얘가 뭐가 되냐면 남는 식이 2하고 루트 x 마이너스 2, 루트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되겠지? 그러면 0분의 0꼴을 어차피 4에 대한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4를 집어넣는 거니까 0분의 0꼴 만드는 거 없앴더니 뭐 이제 더 집어넣을 거 없이 2만 남네 라고 해서 답은 5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됐죠? 그대로 풀릴지 반대로 풀릴지 요것만 생각합시다. 아, 그 다음에 뭐 있었는데? 가우스에서? 52번 내가 설명했나? 했나? 아니, 선우가 질문이 왔길래 다시 풀다가 안 되는 거였나? 적지 말라고. 아, 적지 말라고 해서 다시 풀어보라고. 또 안 되면 집에서 내가 스스로 풀어봤는데 적지 말라고 한 문제를 또 풀어달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 번 해도 돼. 익숙해질 때까지 진짜 그냥 딱 봐도 이제는 조금 될 때까지 그냥 가는 거야. 자, 또 질문. 많이 해, 질문. 남 눈치 보지 마. 내 질문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냥 막 불러. 고민했는데 안 되는 것들 그냥 부르는 거야. 72번. 자, 72번과 내가 전에 얘기한 76번이 똑같은 유형이라고 저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너희 반에도 했겠지, 당연히. 자, 요 식에서 우리가 생각하라고 한 거는 뭐였냐면 무한대분의 상수는 0에 수렴한다, 그 개념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값을 무한대로 할 때 무한대에 들어가는 식을 분모로 fx, 상수로 1로 수렴하는 걸 분자로 3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gx, 이렇게 되면 분모는 무한대고 분자는 상수 1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뭘로 되겠다? 0이 되겠다. 요거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모가 하나의 향이 되니까 하트 형태로 풉니다. 그러면 얘는 3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fx분의 gx, 이렇게 됐을 때 이 값이 얼마가 되겠다? 0. 그래서 우리가 찾을 리미트 x값을 무한대로 할 때 요 놈이 뭐가 되면 0 되니? 봤더니 fx분의 gx가 얘가 2분의 3이면 0이 되는군요 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x분의 gx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요 식도 분모 분자를 f로 나눠서 7-f분의 g, 그 다음에 2 플러스 3f분의 g로 가야 되는 거긴 한데 이제는 요거도 생략합시다. 쟤도 생략해서 그냥 g를 보이면 3 집어넣고 f를 보이면 2를 그냥 집어넣어서 숫자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제 저것까지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길게 하시고. 조금씩 이제 다른 조금 편법을 설명을, 얘기해 주도록 할게. 76번은 저렇게 해서 했던 걸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석으로 했으니까. 그래도 오늘 열심히 한 것 같다. 다음 시간이 도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먼저 할게. 공식이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하고, 그러면 토요일 날 1단원이 끝나고, 다음 주에 2단원 할 때는 2단원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거야. 뭐 하나만 더 추가된 거니까. 자극한 우극한에서 뭐 함수값 하나만 더 판단하는. 그래서 한 10번 유형까지 훅 지나갈 수 있습니다. 고생들 했습니다. 내려가서 테스트 보고